예, 작전주와 투기 세력 연구하는 썰몽 주식TV입니다. 요즘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미국의 제로 금리로 인해서 향후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어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물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1000조 원에 내놨다고 합시다. 누군가 이것을 1000조 원에 샀을 때 시중에 있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나중에 이것을 1500조 원으로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 100억짜리라면은 100억짜리 건물이라면은 유동성을 해서 150억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도 아니고 1000조 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유동성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입맛대로 가격을 견인해서 부른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1000조 원의 가격이 매겨져서 매도가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빌딩이 1000조가 되고 나면은 1000조 원의 유동성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산의 버블과 유동성과는 따로 노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날에 이거를 부동산에 2000조에 내놨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자산의 버블은 그 폭이 없어요. 얼마든지 매도하는 사람이 높게 내는 거는 가능해요. 1000조짜리 건물이 다음날 2000조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1000조 원의 유동성이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의 버블을 봅시다. 만약에 투기 세력이 아파트를 타겟팅을 하게 돼서 얘네를 작전을 하게 되면요, 유동성하고 무관하게 이 가격은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다는 거. 똑같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투기가 집중돼서 1000조 원 막 부르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에 대해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죠. 첫째, 실거래가 허수거래, 그리고 다주택자 투기 세력들, 그리고 리치 펀드로 인한 분양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종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권까지 개입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허수거래를 통해서 매도자의 조작에 의해서 붕붕 띄워진 거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 1000조 원짜리 건물하고 똑같다. 여러분은 지금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아파트 작전에 속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건물 한 채, 그 사람 한 사람 마음대로 올리는 것과 이 많은 아파트가 오르는 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걸 잘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일단 어떤 지역을 타겟팅으로 특히 예를 들어 강남이 타겟이면 강남이 오르고 그 투기 세력이 대전으로 이동하면 대전이 오릅니다. 대구로 이동하면 대구가 오르고 제가 그걸 가르쳐서 관광열차가 돌듯이 투기 세력이 돌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은 유동성으로 인한 정당한 방식의 가격이 아니라 붕붕 띄워진 가격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놓치신다면은, 즉 이 의미는 아파트가 이대로 계속 상승을 해버린다면은 지금 풀려진 유동성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급등주나 작전주 차트가 정말 똑같게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나중에 이런 식의 상승을 보입니다. 무너지는 패턴은 여러 가지지만은 보통 이렇게 제가 대충 그린 그림인데 진짜로 장폴 교수님이 만든 이 이론하고 대충 비슷하죠. 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좀 잘 보세요. 셀트리온 이렇게 생겼고 메지온 이렇게 생겼고 과거 헬릭스미스 다 이런 식의 급등이 있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파트도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제가 나스닥도 막판 스퍼트 느낌이 난다고 했죠. 이게 막판 스퍼트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마지막에 작전의 마무리 단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높아져 버립니다. 사실 저금리가 된 이유를 따져보면은 되게 웃겨요. 이거 이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와 저금리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오히려 자산의 버블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을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을까요? 예, 트럼프가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008년으로 본다면은 여기를 2008년으로 본다고 쳐요. 2008년에 여기까지 떨어져야 마땅한 것을 양적 완화로
이 정도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종료를 해서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된 정책이었어야 되는데 각국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더 큰 버블을 만든 여기가 지금 2020년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여기까지 맞이했어야 할 매를 다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때의 원인이었던 그 빚도 더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사람들이 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느냐? 이러한 집들도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과거 숙박업소로 사용되던 건물이 속초시에서 방치된 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난 아파트가 작전의 대상이 돼서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가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죠. 사람이 비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폐가에도 얼마든지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이 좋아 보이고 정말 폐가인데도 이것도 작전하게 되면은 100억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개인들은 이러한 유동성의 함정과 이 상승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상승하는데 환장을 해. 이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솔직히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것 때문이에요. 나홀로 이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여기인 줄도 모르고 이 건물의 가치가 유동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의 버블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라는 자산의 버블은 정당하게 유동성이 풀려서 개인들과 개인들 간의 정당한 거래로 인해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고 이것을 투기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간 후에 자신들이 매도가를 펌핑하고 실거래가를 허수로 조작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더 오르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죠. 실거래가 조작하면 제가 올해도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와서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실거래가 허수 조작을 무마시킬 만큼 사람들이 매도가 나와야 사람들이 이 허수거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더더 허수를 부를수록 1000조 원, 2000조 원, 3000조 원을 부를수록 더더욱 위험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